악을 행하는 것보다 악을 당하는 것이 낫다. 이 말을 처음 들으면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한다. 어찌 당하는 것이 행하는 것보다 나을 수 있겠는가? 하지만 소크라테스의 이 깊은 지혜를 천천히 들여다보면 그 안에 담긴 진리가 보인다. 악을 행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자신의 영혼에 상처를 내는 일이다. 남을 속이면 그 순간 자신도 진실에서 멀어진다. 남을 해치면 그 순간 자신의 마음도 더러워진다. 이것이 악행의 진정한 대가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하나는 남을 속여서라도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사람이고, 다른 하나는 손해를 보더라도 정직하게 사는 사람이다. 겉으로 보기에는 전자가 더 성공한 것처럼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전혀 다르다. 남을 속이는 사람은 밤마다 양심의 가책에 시달린다. 친구들을 믿을 수 없게 되고 가족에게도 진실을 말하지 못한다. 아무리 많은 돈을 벌어도 마음은 늘 불안하고 초조하다. 이것이 악을 행한 자의 진정한 모습이다. 반면 정직한 사람은 어떠한가? 때로는 속기도 하고 때로는 부당한 대우를 받기도 한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늘 평안하다. 밤에 잠자리에 들 때 양심의 거리낌이 없고 가족과 친구들 앞에서 당당하다. 악을 당하는 것은 몸에 상처를 낼 수 있다. 재산을 잃게 할 수도 있고 명예를 손상시킬 수도 있다. 하지만 영혼만큼은 깨끗하게 보존할 수 있다. 오히려 고난을 통해 더욱 단단해지고 시련을 통해 더욱 지혜로워질 수 있다. 소크라테스는 이것을 깨달았다. 악을 행하는 순간 우리는 스스로를 가장 크게 해치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어리석은 일이 아니겠는가? 누군가가 당신을 속였다고 해서 당신도 그를 속여서는 안 된다. 누군가가 당신에게 화를 냈다고 해서 당신도 화로 맞받아쳐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하는 순간 당신은 그 사람과 같은 수준으로 떨어지게 된다. 이것이 진정한 패배다. 오히려 악을 당할 때야말로 우리의 진짜 품격이 드러나는 순간이다. 그때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가 결정된다. 성인들이 모두 이 길을 걸었다. 그들은 악을 당하면서도 악으로 갚지 않았기에 성인이 될 수 있었다. 역사를 보라. 진정으로 존경받는 인물들은 모두 이런 길을 걸었다. 그들은 억울한 일을 당해도 복수하지 않았고 미움을 받아도 미움으로 갚지 않았다. 오히려 사랑과 용서로 응답했다. 그렇기에 그들의 이름이 오늘날까지 기억되고 있는 것이다. 이 세상에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있다. 돈과 명예와 권력은 눈에 보이는 것들이다. 하지만 양심과 평안과 사랑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다. 어떤 것이 더 소중한가? 소크라테스는 보이지 않는 것들이 훨씬 더 소중하다고 말한다. 악을 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것은 당신의 영혼을 더럽히지 못한다. 오히려 당신을 더욱 순수하게 만들고 더욱 강하게 만든다.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것은 악을 행하는 것이다. 그것은 당신의 영혼을 돌이킬 수 없도록 망가뜨리기 때문이다. 깊이 성찰하지 않는 삶은 살만한 가치가 없다. 아침에 일어나서 밤에 잠들 때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저 습관적으로 하루를 보내는가. 일어나서 밥 먹고, 일하고, 돌아와서 잠들고. 내일도 똑같이, 모레도 똑같이. 이것이 과연 살아있다고 할 수 있겠는가? 소크라테스는 이런 삶에 대해 날카로운 질문을 던진다. 왜 살고 있는가?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지금 이 순간 나는 올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이런 질문 없이 사는 삶은 마치 눈을 가리고 걷는 것과 같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무엇을 밟고 있는지도 모른 채 그저 앞으로만 나아간다. 그런 삶에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그것은 사는 것이 아니라 그저 시간을 보내는 것일 뿐이다. 성찰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다. 오늘 내가 한 행동들이 과연 옳았는지, 내가 추구하는 목표가 진정 가치 있는 것인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계속 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된다. 어떤 이들은 돈을 벌기 위해 평생을 바친다. 하지만 정작 그 돈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는 생각해 보지 않는다. 돈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린 것이다. 이것이 성찰 없는 삶의 모습이다. 회사에서 승진을 거듭하며 성공 가도를 달리던 사업가의 경우를 보자. 젊은 시절부터 오직 돈을 버는 것만 생각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일했고 주말에도 쉬지 않았다. 가족과의 시간도 친구들과의 만남도 모두 뒤로 미뤘다. 나중에 돈을 많이 벌면 그때 즐기자고 생각했다. 세월이 흘러 그는 정말 많은 돈을 벌었다. 하지만 그때 깨달았다. 가족들은 이미 그에게서 멀어져 있었고 친구들도 연락이 끊어진 지 오래였다. 건강도 나빠져서 돈이 있어도 제대로 즐길 수 없었다. 무엇보다 자신이 왜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지조차 기억나지 않았다. 내가 뭘 위해 이렇게 살았지? 그는 혼자 중얼거렸다. 이것이 성찰 없는 삶의 결과다. 목적지도 모르고 달려온 결과, 정작 도착했을 때는 그곳이 자신이 원했던 곳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명예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친 정치인도 있었다. 어려서부터 대통령이 되는 것이 꿈이었다. 그 꿈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다. 때로는 자신의 신념을 굽히기도 하고, 때로는 정직하지 못한 일에 눈 감기도 했다. 목적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고 자신을 합리화했다. 마침내 그는 높은 자리에 올랐다. 하지만 그때 깨달았다. 자신이 그렇게 원했던 권력이 생각보다 무의미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과정에서 자신이 추구했던 이상들을 모두 잃어버렸다는 것이었다. 거울을 보면 낯선 사람이 보였다. 성찰이 부족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다. 그들은 모두 외부의 기준에 따라 산다. 다른 사람들이 성공이라고 하는 것을 추구하고
다른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것을 원한다. 정작 자신이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모른다.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삶을 살고 있는데 왜 이렇게 공허하지?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순간 그제야 성찰의 필요성을 깨닫는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너무 늦은 경우가 많다. 진정한 성찰은 이런 것들을 넘어선다. 내가 지금 추구하는 것이 진정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주는가? 내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는가? 나는 지금 선한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스스로에게 물어보라. 오늘 하루 나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었는가? 아니면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었는가? 이런 질문들이 바로 성찰의 시작이다. 성찰을 통해서만 우리는 진정으로 성장할 수 있다. 실수를 깨닫고 고칠 수 있으며 잘못된 길에서 돌이킬 수 있다. 성찰 없이는 같은 실수를 계속 반복할 뿐이다.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일부 사람들은 성찰을 귀찮아한다.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고통스럽기 때문이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 싫어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가장 어리석은 태도다. 병든 사람이 의사를 만나기 싫어한다고 해서 병이 낫지는 않는다. 오히려 더 악화될 뿐이다. 마찬가지로 자신의 잘못을 외면한다고 해서 그 잘못이 사라지지는 않는다. 오히려 더 커질 뿐이다. 성찰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가장 간단한 것은 매일 일기를 쓰는 것이다. 하루를 돌아보며 자신의 행동과 생각을 정리해 보는 것이다. 이것만으로도 많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신뢰할 만한 사람과 대화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가족이나 친구, 스승에게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고 조언을 구하는 것이다. 다른 사람의 시각을 통해 자신을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다. 독서도 훌륭한 성찰의 도구다. 위대한 사상가들의 글을 읽으며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것이다. 그들의 지혜를 통해 자신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발견할 수 있다. 소크라테스가 왜 이렇게 말했겠는가? 그는 평생 자신을 돌아보며 살았기 때문이다. 끊임없이 자신에게 질문하고 끊임없이 더 나은 길을 찾았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그의 삶은 25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에게 빛이 되고 있다. 성찰하는 삶은 쉽지 않다. 때로는 자신의 추한 모습을 마주해야 하고 때로는 고통스러운 진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하지만 그 과정을 거쳐야만 진정한 성장이 가능하다. 이것이 진짜 사는 것이다. 성찰 없는 삶은 마치 나침반 없이 항해하는 것과 같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언제 도착할지도 모른 채 표류할 뿐이다. 하지만 성찰하는 삶은 분명한 방향이 있다. 비록 험난한 길일지라도 자신이 걷고 있는 길이 올바른 길임을 확신할 수 있다. 나는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안다. 이 말씀을 들으면 사람들은 의아해한다. 그렇게 지혜롭다고 알려진 소크라테스가
어찌 자신이 아무것도 모른다고 할 수 있겠는가.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지혜의 시작이다. 겸손함이야말로 모든 학문과 성장의 출발점이다. 우리 주변을 둘러보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모든 것을 안다고 생각하는가. 정치에 대해서도, 경제에 대해서도, 인생에 대해서도 확신에 차 있다. 하지만 정말 그들이 모든 것을 알고 있는가? 진정한 지혜로운 사람은 겸손하다. 세상이 얼마나 넓고 깊은지를 알기 때문이다. 바다에서 한 방울의 물을 떠서 바다 전체를 알았다고 할 수 없듯이 우리가 아는 것은 전체에서 보면 먼지만도 못하다. 이것을 아는 것이 진정한 지혜다. 학문의 세계에서 이런 경험을 하게 된다. 평생을 바쳐 연구하면 할수록 모르는 것이 더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하나의 답을 찾으면 10개의 새로운 질문이 생겨난다. 이것이 진정한 학문의 길이다. 물리학자 아인슈타인도 이와 같은 말을 했다. 내가 아는 것이 많아질수록 내가 모르는 것이 더 많다는 것을 깨닫는다. 이것이 진정한 학자의 자세다. 배우면 배울수록 겸손해지는 것이다. 의대에서 공부하던 학생의 변화를 보면 이를 잘 알 수 있다. 1학년 때는 자신이 의학에 대해 많이 안다고 생각했다. 기초의학 지식을 배우면서 이제 나도 의사가 다 된 것 같다고 느꼈다. 하지만 학년이 올라갈수록 자신이 얼마나 무지한지를 깨달았다. 임상 실습을 시작한 후에는 더욱 겸손해졌다. 환자들을 직접 마주하면서 의학이 얼마나 복잡하고 어려운 학문인지를 체감했다. 같은 병이라도 환자마다 다르게 나타나고 교과서에 없는 경우들이 너무 많았다. 그제서야 자신이 정말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깨달았다. 졸업하고 전문의가 된 후에도 마찬가지였다. 경험이 쌓일수록 의학의 한계와 자신의 무지를 더욱 절실히 느꼈다. 그리고 평생 배워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것이 진정한 전문가의 자세다. 반면 조금 배운 사람일수록 오만해지기 쉽다. 산 정상에 올라가 보지 못한 사람은 자신이 서 있는 언덕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곳이라고 착각한다. 하지만 정말 높은 산에 올라본 사람은 자신이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를 깨닫게 된다. 이것이 배움의 역설이다. 카페에서 큰 소리로 정치 얘기를 하는 사람들을 본 적이 있을 것이다. 그들은 마치 자신이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확신에 차서 말한다. 하지만 정작 그 분야의 전문가들은 훨씬 신중하고 겸손하다. 진짜 아는 사람일수록 쉽게 단정하지 않는다. 소크라테스는 이것을 일찍이 깨달았다. 그래서 늘 나는 모른다고 말했다. 이것이 겸손인 동시에 가장 정확한 진실 인식이었다. 모든 철학자들 중에서 그가 가장 지혜롭다고 여겨지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모른다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 비로소 배울 수 있다. 안다고 생각하는 순간 배움은 멈춘다. 빈 그릇에만 물을 담을 수 있듯이
비운 마음에만 지혜를 담을 수 있다. 이것이 무지의 지혜가 주는 첫 번째 선물이다. 누군가와 대화할 때도 마찬가지다. 내가 모든 것을 안다고 생각하면 상대방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 하지만 내가 모른다는 것을 인정하면 모든 사람이 나의 스승이 될 수 있다. 어린아이에게서도 배울 수 있고 나이 많은 어르신에게서도 배울 수 있다. 심지어 나와 의견이 다른 사람에게서도 배울 수 있다. 그들의 관점을 통해 내가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무지의 지혜가 주는 두 번째 선물이다. 세상 모든 사람이 나의 스승이 되는 것이다. 철학자가 말했듯이 적과의 대화에서도 배울 것이 있다. 왜냐하면 적은 나의 약점을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의 비판을 통해 내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허점을 찾을 수 있다. 일부 사람들은 모른다고 인정하는 것을 수치스럽게 생각한다. 자신의 무지가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한다.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가장 어리석은 생각이다. 모르는 것을 안다고 하는 것이야말로 진짜 수치스러운 일이다. 무지를 인정하는 용기야말로 성장의 원동력이다. 나는 이것을 모른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배울 수 있다. 반대로 나는 이미 안다고 말하는 사람은 더 이상 성장할 수 없다. 어떤 것이 더 지혜로운 태도인가? 무지의 지혜는 또 다른 선물을 준다. 그것은 바로 자유로움이다. 모든 것을 알아야 한다는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 모르는 것이 있어도 괜찮다는 마음의 여유를 갖게 된다. 현대 사회는 정보의 홍수 시대다. 너무 많은 정보가 쏟아져 나오고 모든 것을 알아야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린다. 하지만 소크라테스의 지혜를 기억하라. 모든 것을 알 필요는 없다. 중요한 것은 자신이 모른다는 것을 아는 것이다. 그리고 정말 필요한 것들만 선별해서 배우면 된다. 모든 분야의 전문가가 될 필요는 없다. 자신에게 중요한 것들에 집중하고 나머지는 다른 전문가들에게 맡기면 된다. 소크라테스의 위대함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는 자신의 무지를 숨기지 않았다. 오히려 당당하게 드러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진정한 지혜에 이를 수 있었다. 우리도 마찬가지다. 모르는 것이 있으면 솔직하게 인정하자. 그리고 배우려는 자세를 가지자. 그것이야말로 소크라테스가 보여준 진정한 지혜의 길이다. 무지의 지혜는 인간관계에서도 큰 도움이 된다. 다른 사람들과 대화할 때 겸손한 자세를 갖게 되고 그들의 의견을 존중하게 된다. 자신이 틀릴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정하기 때문에 고집 부리지 않고 유연하게 생각할 수 있다. 너 자신을 알라. 이 말씀은 델포이 신전에 새겨진 격언이지만 소크라테스가 평생에 걸쳐 강조한 가르침이기도 하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이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잘 안다고 생각한다. 저 사람의 성격이 어떻고 저 사람의 장단점이
무엇인지 쉽게 말할 수 있다. 하지만 정작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얼마나 알고 있는가?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모순이다. 자신을 안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자신의 능력과 한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다. 자신의 장점과 단점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이다. 자신의 욕망과 두려움을 직시하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과대평가한다. 실제보다 더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실제보다 더 훌륭하다고 착각한다. 이런 착각 때문에 무리한 일을 시도하다가 실패하고 좌절하게 된다. 자신을 모르는 것이야말로 모든 불행의 근원이다. 어려서부터 공부를 잘했던 젊은이를 생각해보자. 주변 사람들의 칭찬을 많이 받았기에 자신이 무엇이든 잘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대학을 졸업한 후 창업을 결심했다. 내가 이렇게 똑똑한데 사업도 당연히 잘할 거야.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학교에서 배운 이론과 실제 사업은 완전히 달랐다. 그는 자신이 사업에 필요한 실무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이 사업가 기질이 없다는 것이었다. 위험을 감수하는 것을 극도로 싫어했고 사람들과의 관계 맺기도 어려워했다. 혼자서 조용히 연구하는 것을 더 좋아했다. 결국 사업은 실패했고 큰 빚을 지게 되었다. 그제서야 그는 자신을 제대로 알게 되었다. 자신의 성격과 기질을 파악하고 자신에게 맞는 길을 찾기 시작했다. 연구소에 취직해서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게 되었고, 비로소 행복을 찾을 수 있었다. 반대로 자신을 과소평가하는 경우도 있다. 어려서부터 여자는 조용해야 한다는 말을 들으며 자란 여성의 이야기다. 그래서 자신이 리더십이 없다고 생각했고 앞에 나서는 것을 피했다. 직장에서도 항상 뒤에서 보조 역할만 했다. 어느 날 상황이 바뀌었다. 팀장이 갑자기 병가를 내면서 그녀가 임시호 팀을 이끌게 되었다. 처음에는 걱정이 많았지만 막상 해보니 자신이 생각보다 훌륭한 리더였다. 팀원들을 잘 이끌었고 프로젝트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그제서야 그녀는 자신의 진짜 능력을 발견했다.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그 후 그녀는 적극적으로 리더십을 발휘하기 시작했고 결국 임원까지 승진했다. 자신을 제대로 알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째, 자신을 객관적으로 관찰해야 한다. 마치 다른 사람을 바라보듯이 냉정하게 자신을 살펴봐야 한다. 감정에 휩쓸리지 말고 사실 그대로를 봐야 한다. 둘째, 다른 사람들의 피드백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우리는 자신에 대해 편견을 가지고 있기 마련이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우리를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다.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 당신은 생각보다 리더십이 있어요. 당신은 너무 자신을 과소평가하고 있어요. 이런 말들을 들을 때 단순히 위로의 말로 치부하지 말고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한다.
셋째, 끊임없이 자신에게 질문해야 한다. 나는 정말 이런 사람인가? 내가 추구하는 것이 진정 내가 원하는 것인가? 나는 지금 진실한 모습으로 살고 있는가? 넷째, 다양한 경험을 해봐야 한다. 새로운 환경에 자신을 노출시켜보고 다양한 역할을 맡아봐야 한다. 그런 과정에서 자신의 숨겨진 면들을 발견할 수 있다. 평소에 내성적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여행을 가서는 의외로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무대 공포증이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작은 모임에서는 훌륭한 발표를 하기도 한다. 이런 경험들을 통해 자신의 새로운 면을 발견할 수 있다. 자신을 아는 것은 고통스러운 과정이다. 때로는 자신의 추한 모습을 마주해야 하고, 때로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해야 한다. 하지만 이 과정을 거쳐야만 진정한 성장이 가능하다. 자신을 모르는 사람은 인생의 방향을 잃는다. 무엇을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다. 하지만 자신을 아는 사람은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살 수 있다. 자신에게 맞는 길을 찾을 수 있고, 자신만의 행복을 만들어갈 수 있다. 자신을 안다는 것은 자신의 가치관을 아는 것이기도 하다. 무엇이 자신에게 정말 중요한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를 아는 것이다. 이것을 모르면 남들의 기준에 따라 살게 되고 진정한 만족을 얻을 수 없다. 소크라테스는 이 진리를 일찍이 깨달았다. 그래서 평생에 걸쳐 자기 탐구를 멈추지 않았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진정한 지혜에 이를 수 있었다. 우리도 소크라테스를 따라 이 길을 걸어가야 한다. 오늘은 고대 그리스의 위대한 철학자 소크라테스의 지혜로운 말들을 함께 나눴다. 그는 2500년 전 사람이지만 그의 가르침은 지금도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준다. 악을 행하는 것보다 악을 당하는 것이 낫다는 가르침은 우리에게 진정한 승리가 무엇인지를 보여준다. 성찰하는 삶의 중요성은 우리가 얼마나 의미 있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지 돌아보게 한다. 무지의 지혜는 겸손한 마음으로 계속 배워나가는 자세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일깨워준다.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이야말로 모든 지혜의 출발점이라는 가르침은 우리가 진정 추구해야 할 방향을 제시한다. 그리고 영혼의 건강이 몸의 건강보다 중요하다는 말씀은 우리가 진정 소중히 여겨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준다. 오늘 하루 소크라테스처럼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라. 내가 지금 걷고 있는 길이 올바른 길인지, 내 마음이 평안한지,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있는지 생각해보라. 그런 성찰을 통해 더욱 지혜롭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